이번 시간은 직업훈련 상담입니다. 직업훈련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직무 역량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매칭해주거나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적 자원은 왜 필요해요? 당연히 국가적으로도 국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회사에서도 모두가 어떤 영역에서도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읽어볼 필요도 없네요. 자, 인적 자원의 개발의 특성은요, 주요한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되고 말고 마음대로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 필요한 시점에 그 내담자의 특성에 맞춰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라라는 것이 특성의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읽어보시면은요, 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시니까 이 부분은 패스하셔도 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리해야 되는 영역은 크게 개발과 환경과 활용의 영역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보시면은 개발 영역에는 훈련과 개발, 조직 개발, 개척 이렇게 당연하게 보면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환경에서도 어떤 부분이 기획과 체계와 어떤 관계에 대한 환경,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건들과 관련된 것이 나오니까 다시 안 봐도 매칭하실 수 있는데요. 자, 강조하고 싶은 거 활용 영역에서 바로 직업정보 체계는 활용하는 영역인가 하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직업정보 체계를 내가 활용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직업정보 체계가 활용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 가지고 가십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직업훈련의 개요입니다. 직업훈련 제목만 보고 이해되시면 다 패스인데요. 직업훈련, 직업에 필요한 훈련, 기술을 가지기 위한 훈련을 말하는 거겠죠. 직업훈련의 의미, 제가 말한 것을 그냥 길게 늘어뜨려 놨고요. 정의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이다 말씀드렸던 것이고 키포인트는 일반 교육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규 교육 과정으로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그렇죠. 직업훈련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전선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특수학교, 어떤 전문학교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일반 교육, 정규 교육은 어디에? 직업훈련에 포함되지 않는구나 라고 건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직업훈련의 형태는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공직업훈련과 인정직업훈련. 이 훈련을 받으면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인정해준다라 해서 인정직업훈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회사에 다니는 그 사업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업훈련입니다. 세 가지가 나올 때는 늘 강조합니다. 아닌 것이 답이겠구나. 나라에서 실시하는 공공직업훈련, 그리고 나라는 아니지만 비영리단체에서 인정을 받은 인정직업훈련, 그리고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어떤 업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내 직업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주가 당연히 하게 되겠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무 역량과 자격이 나오는데요. 직무 역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직 역량이라고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역량,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구직 역량은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힘, 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요. 직무 역량은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직무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다 역량을 구별해 놨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정리해 놨냐? 하면요. 바로 처음으로 나라 NCS라고 표현되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다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NCS에서요.
산업 부분별 수준별로 다 체계화를 해놨는데 대분류가 24개라는 거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이 NCS 부분은요, 우리 상담에서 자세하게 짚어볼 것이 아니라 다음 과목인 직업정보에서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직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알아야지만 평가할 수 있는데 그거 어디에 정의되어 있나, 어디에 정리되어 있는지 찾을 때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직무 역량을 분석할 때는요. 이렇게 전공이라든지 실제로 그 내용이라든지 내가 받아본 경험, 어떤 경험? 직업훈련 이수 경험, 그리고 직위 등 우리가 내 직위에 따라서 하는 일도 달라진다라는 거, 경험치가 달라지고 문제 해결 능력도, 문제 접근 방식도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반복해서 나오네요.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검색해 볼 수 있고 또 경력개발 경로찾기라는 자가진단. 이런 나의 직무 역량은 내가 뭐뭐뭐뭐 할 수 있어요 해서 누구한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들어가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게끔 상담사는 권유해야 되고 스스로 점검을 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렇죠.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때 직무 역량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리 때도요. 여러 가지 심리 검사 어떻게 했죠? 자기 보고식입니다. 자기 보고식, 스스로 문제를 읽고 체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만 인지적 명확성이 있다라고 표현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정보를 먼저 수집하는데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항상 다 순서가 비슷합니다. 기준점을 정해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너무 많으니까 목록을 정리해서 버릴 거 버리고 정해진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알아본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사결정을 한다가 모든 과정의 일반적인 순서이고요. 관련 정보의 수집, 이번에는 모으는 수행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 부분 비슷하지만 별로 중요도가 없어서 저는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그 부분 맥락적으로 비슷하다. 그렇죠. 확인하고 분석하고 연계과정을 구상해서 자료화해서 실제로 제공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보다가 제공을 할 때, 정보를 제공할 때 훈련 과정별로, 기간별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목적, 주제, 방법 등에 따라서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훈련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적어볼까요? 훈련 목적에 따라서 양성 과정, 그리고 향상 과정. 뭐를 양성하나요? 직무 수행 능력을 양성, 기초적인 것. 그리고 보다 나은 직무 수행 능력을 위해서 향상 과정. 그리고 전직, 다른 직무 능력이 필요하니까 전직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식에 따라서 다 모여서 훈련을 하는 집체 훈련, 집체 교육이 있고요. 현장에서 직접 훈련하는 현장 훈련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야. 다 인터넷으로 원격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원격 훈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이건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 아닌 게 늘 답이기 때문입니다. 자, 목적에 따라서 구별되고요. 주체에 따라서 아까 전에 우리가 했죠. 공공이나 인정이나 사업주로 나눴었고요. 세 번째, 훈련 방법에 따라서 현장이냐, 원격이냐, 그리고 집체냐 하는 물론 순서는 제가 좀 다르게 말했습니다만 이렇게 나왔을 때 아닌 것을 답을 고르시면 되십니다. 넘어가서 훈련 가능성을 진단해야 돼요. 누구의 가능성이죠?
내방한 내담자가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상담사가 진단을 해서 적합한 내용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진단하냐면요. 크게 이 두 가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내담자는 이 훈련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지가 높다라는 것은 무조건 저 할래요 해서요. 저희 아들 얘기입니다만 공부할래요 해놓고 막상 책상에 앉으면 존다라든지 분명히 책상에 앉았는데 핸드폰을 하고 있다라든지 그거는 의지가 높다라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돈 많이 벌고 싶고 공부 잘하고 싶고 한 번에 합격하고 싶은 의지가 충만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욕구가 높다고 해서 의지가 높은 것은 아니고 의지가 높다라는 것은 참여하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겠죠. 견뎌야 하는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는 힘, 역량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의지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지, 견딜 힘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체력이 국력이다라는 말이 참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힘들면은요, 있던 의지도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제가 딴소리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의지의 총량도요, 우리 지랄 땡땡의 법칙, 지랄을 땡땡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땡땡 총량의 법칙. 이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 지랄한다라는,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런 게 총량이 있다라는 것처럼요. 의지도 그렇대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우리가 발현할 수 있는 의지의 양이 10인데 예를 들어서 먹는 거에 파를 저거 먹고 싶은데 막 참았어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러면은 나머지 2를 가지고 이런 데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실 때 쓸데없이 다른 거에 너무 참지 마세요. 공부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참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본인에게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그리고 관대함을 남한테 아니라 내가 나에게 관대함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훈련 참여 의지하다가 제가 좀 멀리 가긴 했죠. 자, 훈련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요. 훈련 참여 의지와 두 번째, 훈련 요구도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면은요. 좀 참을 수 있는 힘이 또 저절로 생기기도 합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을 금방 의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무 필요하면 의지력이 막 또 올라온다라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의지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공 영역을 진단하는데요. 이 부분은요. 청소년들 진로 역량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진학 상담을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우리 일반인들은 자기가 대학교를 전공해서 어떤 과를 전공해서 그 과가 전공 영역이다 생각하는 수도 있지만 진로에서는 실제로 전공한 학과대로 진로를 가져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몇 프로라고 알고 계십니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27%밖에 되지 않는데요. 실제로 예체능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리고 법대나 회계의 특수한 과를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공 역량은 항상 개발되어지고 변화되면서 축적되어진다라는 것도 그냥 일반 상식으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직업훈련 상담은 청소년들에게 진학 상담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훈련 과정은 이제 내담자가 직접 선택해야 되는데요. 적합한 훈련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누가 돕냐? 상담사,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다양한 훈련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격 및 취업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동기화, 실제로 또 참을성도 견딜 수 있는 힘도 더 높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진 과정이라 하더라도 더 근접한 곳에서 아니면은 더 역량이 있는 강사들이 있는 곳에서 아니면은 취업과 연계가 더 잘 되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 과정, 그러니까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훈련 과정을 비교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 목표의 관리입니다. 우리 훈련 목표의 관리가 나오니까요. 제가 괜히 전 시간에 했던 얘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목표는 상담하는 과정 중에 변동될 수 있다, 없다. 변동될 수 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상담자는 개입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있다입니다. 자, 그거 두 개 잘 기억하시고요. 훈련 목표. 우리 실제로 훈련을 받을 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치열업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 기간의 기능은요, 당연히 첫 번째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것대로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항상 시작은 계획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잘했는지 안 했는지 정성적으로 내 느낌적으로 평가를 하면요, 항상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성향상 항상 못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객관적인 기준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을 세웠을 때 오늘 요만큼만 더 하면 되는데 하고 열심을 내어볼 수도 있고 좀 다 했었을 때 실제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효능감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학생들 중에서요, 진로와 상관이 없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의 대부분들은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해요.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그러다 보니까요, 공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죠. 불편한 마음, 뭔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공부를 그래서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요? 네, 괜히 죄책감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계획을 그럴 때는 또 너무 높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계획, 만약에 나는 1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한 40분 정도로 두 타임을 나눠서 잡았을 때 최소한의 죄책감은 들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 때 정말 죄책감 없이 편안하고 즐겁게 놀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공부할 때는 불안해, 공부 안 할 때는 죄책감 느껴. 그럼 그 청소년기가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찬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여기 할 내용들에서 자꾸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훈련에 대한 계획서가 첫 번째 중요하고요.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훈련 기간에서 하는 기능들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첫 번째, 훈련 기간에서도 계획서가 필요하다. 내담자도 뭔가를 하기 전에 계획서가 필요하다라는 것 가져가시고요. 훈련 기간은요, 취업처 정보를 그러니까 구인처, 취업처, 그리고 뭔가 사람을 뽑고자 하는 그 직장들을 사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말이 자주 여러 가지로 혼용돼서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한 개씩 예를 들다 보니까 같은 말을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구인처나 취업처나 그리고 사업체나 다 같은 말로 혼용되어 쓰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에서 이런 정보들을 체계화해서 수집해야지만 직업을 구하는 내담자들에게 딱 맞는 구인처를 구해줄 수 있다 해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훈련 기간에 대한 점검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이 보라라는 거는 그만큼 별로 잘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있으니까 써놨지 특별히 나올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보면은 본 즉시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훈련 기간에서 시행되어야 할 점검 부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데요. 기업체 훈련 필요점, 왜 필요한지, 어느 시점에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훈련 대상자, 오는 내담자라든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훈련 요구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해보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성훈련 효과입니다.
아까 목적에 따라 양성 훈련이 있고 향상 훈련이 있고 전직 훈련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양상 훈련의 효과로서는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은 작업 습관과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이런 뒤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습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초적인 업무 수행 능력의 체력, 그리고 그렇죠. 몸이 8시간, 4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몸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지정서 행동상담에서요. 여러분 정서와 행동과 인지, 정서, 행동이 3박자가 같이 이룰 때 가장 자기를 잘 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만 맞아도 이렇게 맞든 이렇게 맞든 이렇게 맞든 두 가지만 맞아도 지금 여기에서 건강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따로 놀면은 그렇죠. 뭔가 다 어긋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 하루에 2시간 공부하는 거, 1시간 공부하는 거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에 습관과 태도를 형성해 놓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준비한 것이 맞는 이야기다라는 것 강조하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원 직업 복귀 상담입니다. 이 4단원은요, 한 반 정도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목만 보시면은요, 딱 이해하시는 그 수준으로 알고 가시면 되십니다. 복귀, 지금 일하고 있지 않구나. 일을 하시다가 돌아오니까 복귀겠죠. 그래서 다시 재취업,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취업한다라든지 제대군인, 지금 제대하시고 다시 일을 안 하고 있지만 계속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에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상담 받을 때 우리는 그 부분을 대해서 직업 복귀 상담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귀하고 싶은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 동기, 내담자가 본인의 동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부터 복귀 상담은 또 시작을 합니다. 제한과 타협 이제 정말 들을 만큼 들으셨죠? 고트프레드슨의 제한과 타협, 아니면은 이거의 진짜 제목은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이었습니다. 포부는 자꾸 커지는데요. 포부가 커질 때 능력이나 현실이 받쳐줘야지 그것이 실현이 되는데 제한, 나의 능력이나 환경에서 제한이 되기도 하고 또 나의 능력과 환경에서 하고 싶은 것과 현실적인 부분을 타협해서 실제로 결정이 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과 타협, 제한, 진로 선택의 대안들을 좁히는 것이고 타협은 현실 간의 조정이다라는 것 이미 알고 있어서 제가 말한 거고요. 여기서 새롭게 알아야 될 것은 타협의 순서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 나왔는데요. 흥명성입니다. 여기에 명성이 아니고 흥명성해서 흥명성, 지금 뭐 하고 있죠? 타협의 순서입니다. 흥미, 명성, 그리고 성 역할에 대해서 차례차례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안과 타협이 이루어져서 현실적인 직업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직업을 결정할 때요. 내담자에게 벽, 마음의 벽이든 실제로의 벽이든 장벽이 있다라는 겁니다. 허들을 잘 넘는 사람들은 역량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역량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들을 파악하고 허들을 넘길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직업 상담사들이죠. 그래서 이 진로 장벽, 뭔가 진로 목표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들을 말하는데 이것들이 어떤 것이 더 큰지 정말 내적, 심리적으로 자기의 생각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이나 환경 때문에 못하고 있는지 외적 장벽인지 확인해 보면서 내담자를 파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반적인 것은요. 내적, 외적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또 몇몇의 학자들이요. 내적은 이런 것이 있다. 외적은 이런 것이 있다 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구별해놨다라면 바로 그 부분이 또 우리 시험 문제와 연관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오리아레이라는 오리아레이인데요. 저는 맨날 오리아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는 오리아레이인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암기의 편의상 오리가 내적, 외적을 나눠 놨는데요. 내적은 읽으면은요, 내적인지 금방 다 고를 수 있으십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적인 거죠. 심리적인 문제죠. 낮은 자존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적인 장벽인 것은 잘 안 나올 것 같고 나온다 하더라도 금세 고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외적인 장벽이 아닌 것은 했었을 때 바로 이 부분이 나오겠네요. 여러분, 오리는요, 이 오리는 정말 겉에서 보기에는 뭐 우아할지 모르겠지만 백조인가요? 안에서는 열심히 움직인다는 겉과 속이 다른 녀석입니다. 외적이라고 해놓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놀란 것은요. 외적이라고 해놓고요. 고정관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리고 어떤 남성관리 모형의 유행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은요, 다 내적인 것과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오리가 이렇게 구별했다라고 했습니다. 내적인 것은 보나마나 다 내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고정관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고정관념이 아니고 세상의 고정관념들, 이거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들이 아니야. 이것은 남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야 라고 고정관념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진로 장벽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적 여성, 왠지 세 보여.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태도들, 사람들의 태도나 인식 때문에 나는 그런 거는 싫은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싶진 않은데 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외적 장벽인 거죠. 또 여성의 능력에 대한 태도, 이거는 다 예전에 만들어진 이론들이기 때문에요. 예전 우리 그냥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암탉이 울면은 어쩌고 이런 거 제가 진짜 이런 데서 다시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진 않지만은요. 그런 거 태도들이 진로를 방해한다라는 거죠. 진로 장벽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성 관리 모형. 여러분, 이런 말 예전에 유행했었어요. 100등하는 남성은 승진하고 예전에 1등하는 여자는 그렇죠. 집에서 밥한다라고요. 그래서 이 능력과 상관없이 왠지 관리직은 뭐라죠? 유리천장이라고 하나요? 여전히 사실 유리천장이 남아있긴 한데 예전에 만들어진 이론이니까 훨씬 더 그렇죠. 적나라하게 써 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오리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파머는요, 파머, 참 이름도 마음에 듭니다. 이 농사 짓는 이 농부 아저씨는요, 옛날 사람 맞겠죠. 그래서 또 내적 장벽과 외적 장벽을 조선시대처럼 잘 나눠놨습니다. 내적 장벽들은요, 어떤 공포라든지 자신의 갈등이라든지 여전히 자존감과 동기와 두려움 보면 다 구별하실 수 있으시고요. 외적 장벽이 아닌 것은 얘네들이 나올 텐데 비슷한 어떤 것이 나올까봐 한번 확인해보면 실제적으로 차별, 그리고 가정사회와 자원의 활용 가능성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차별은 외적 장벽이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고 가정사회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통적인 가정 안에서 나는 태어나서 처음에 이루어지는 사회화가 우리의 가족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것도 또 극단적인 예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막내딸인 저에게 우리 집 막내딸은 그렇지 곱게 커서 시집만 잘 가면 돼 라고 항상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잘 봉양하고 해야 하니까 학교에 갔다 오면 숙제해라가 아니고 부엌에 불러서 엄마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저건 저렇게 하는 거다 하고 늘 가르쳤더니 사회화가 부모님과 전통적 세계관과 연결이 돼서 나중에 사회에 실제로 나왔을 때 일을 하고 남편을 잘 봉양해야 돼 1000만 번 들었던 그 세뇌 교육 때문에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가서 밥을 하지 않으면
남편은 괜찮다고 해도 누가 안 괜찮아요? 내가 왠지 내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적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외적 장벽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내용은 모르셔도요, 결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차별과 가정 사회화와 그리고 자녀 양육과 같은, 이것도 사실 전통적 교육관 때문에 많이 발생되는 것인데요. 양육은 누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예전에, 그렇죠, 엄마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어떤 성 역할의 구별, 이 성 역할의 구별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계속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외적 장벽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튼 봤었을 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외적 장벽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가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옛날의 이론들이니까 그렇게 된 거구나, 특히 여성들에게는 그럴 수 있구나 라고 매칭시키고 넘어가시면 되십니다. 직업 복귀 동기파, 이제 본론이 이제 좀 나오네요. 여러분 여기에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직업 복귀의 대상자들은요, 여성과 군인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류만 잘 구별되어 있는데요. 여성의 직업 복귀 동기는요, 여성들이 직업에 복귀한다는 것은, 이 의미는 예전에 일을 했다가 지금 쉬다가 다시 복귀, 그냥 진입이 아니라 복귀하니까 예전에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일을 하다가 대부분의 여성들이 왜 그만두었다가 다시 복귀하냐면요, 그렇죠, 대부분 육아 일정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요, 3살 때부터 8살 때까지는요, 다시 일을 쉬었었어요. 이게 끊임없는 자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또 굉장히 잘 볼 줄 알았습니다. 왜? 사랑이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이를 보니까요, 또 내가 생각했던 엄마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 안에서 온 내적 장벽이 아니라 위에서 말했던 외적 장벽들 때문이라는 거죠. 여하튼 넘어왔으니까요. 여성의 직업 복귀 동기에 하고 싶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요, 말씀드렸습니다. 성역할,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서 구별부터, 그리고 직업적인 고정관념, 낮은 자기 효능감,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밖에 나가서도 과연 잘할까? 그리고 일과 가정, 다중역할입니다. 이거는 수학은요, 뭐냐면은요, 정말 산소 계산하는 하여튼 간에 그런 거 아니라라는 거죠. 갑자기 수학 중에 기하, 벡터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이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받을 수 학문학이라고 해서 뭔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낮은 흥미와 해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여성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익숙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할 때 내가 이게 싫은 건지 못하는 건지 익숙하지 않는 건지 구별을 못해서 낮은 흥미와 해피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귀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역할이라는 것, 수학에 대한 낮은 흥미와 해피까지 4가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저절로 알아지시죠? 이거 제 너무 큰 기대입니까? 여튼 두 번째, 제대군인의 직업복귀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제대군인 이제 제대하시고요, 새롭게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실 때 국가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1번으로 나오죠. 왜?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애썼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그런 모습을 보고 다시 군인으로 자원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직업 군인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생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여러분 제대하고 나도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생활을 하고도 퇴직하고도 살아갈 날이 많지만 여하튼 군인들 많다라는 거죠. 어느 계급에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충분히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군사기와 우수인력 확보 측면 비슷하고요. 인적자원 활용 측면 뭐 해서 보시면은 다 일반적이고 보편 타당한 내용이라서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특별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왜 특별히 알고 가시냐면 시험에 꼭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드러나야지 알 수 있다 이기 때문입니다. 장기는요, 10년 이상이고요, 현역. 중기 복무는요, 5년에서 10년입니다. 장기는 10년, 중기는 5년에서 10년입니다. 직무 전환과 직업 전환은요, 직무 전환 바꾸는 거예요. 직업 전환 바꾸는 거예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직무와 직업 전환의 구분이 있지만 용어에 대한 직무와 직업에 대한 용어가 분리되지만 여기에서는 하던 일을 바꾼다. 한 회사에서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을 직무 전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직업은요, 이 일을 하다가 다른 곳에 그렇죠. 전직하는 것을 우리가 직업 전환이라고 알아보시면 됩니다. 승진해서 업무가 바뀌기도 하고요. 뭐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 여기 나오네요. 모린과 카도레트가 직업 전환의 과정을요. 종료와 탐색과 새로운 시작으로 나누었는데요. 순서별로 살펴보면은 종료와 탐색과 새로운 시작. 첫 번째가 종료가 나오니까 순서 맞추기 했었을 때 좀 이질감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료,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이동하는 거니까 하고 있던 일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갈 곳을 탐색해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셔도 좋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종탐세입니다. 직업 전환의 과정은 종탐세이다. 종탐세. 아유, 발음도 어렵습니다. 종탐세. 자꾸 들어놓으시면은요. 보기 보시고 입에 익숙하지 않는 것. 종탐세.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종탐세 외운 것 같아. 아닌 것이 답이라는 거죠. 종료가 1등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